파워포인트 초보자라면 꼭 알아야 할 팁.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슬라이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우와 좋은데 이런 반응이 충분히 있을 그런 강의예요. 바로 텍스트 입력 방법,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조정한다든가 단락 사이의 간격, 단락이 뭐지? 이 개념부터, 그리고 글꼴을 변경하는 거예요. 에게 글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슬라이드를 한 5장을 만들었어요. 되게 열심히. 그것도 내용도 아주 어마무시하게 많이. 근데 이 5장 슬라이드의 글꼴을 모두 한꺼번에 변경을 한다면 어때요? 네, 일일이 바꾼다면 시간 많이 걸려요.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네, 함께 볼까요? 자, 일단은 파워포인트 여러분도 열어주셔야 되겠죠. 자, 저도 저의 파워포인트 열겠습니다. 자, 제목 슬라이드가 먼저 딱 눈에 들어오죠. 간단하게 입력합니다. 뭐라고요? AI 기술. 네, AI 기술 접목 소프트웨어. 자, 썼습니다. 그 다음에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네, 간단하게 싱크테크 대표. 여기까지만 썼어요. 자, 그리고 슬라이드 추가는 어려운 일 아닙니다. 더 이상 새 슬라이드. 이렇게. 이게 텍스트 슬라이드예요. 그죠? 그럼 간단하게 먼저 입력을 하고 이야기해 볼까요? 자, 클릭하고 제목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소프트웨어. 우리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 존재한다. 너무 말이 길죠? 그냥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써야 돼요. 제목이니까.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바로 여기가 본문이에요. 여기다 클릭하고 내용을 이제 쓰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서를 만든다면 조사한 내용들을 이제 쓰면 되겠죠.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엔터 꽝. 엔터를 치니까 어때요? 다음 줄로 내려오죠. 이것이 한 단락이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요 동그라미를 글머리 기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을 제가 써볼게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혁신이 일상화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며 이렇게 투명하며 효율적인 사회를 의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 엔터 꽝.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정보를 찾아보고 이를 통해 서로의 시각 차이를 알 수 있게 되는 사회를 의미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요. 저도 보고서 쓸 때 이 정도는 해요. 그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여러분 여기가 바로 틀이에요. 이렇게 본문 틀이죠. 그리고 각각의 내용을 쓴 결과 우리는 하나, 둘, 셋, 3개의 단락으로 문장을 마무리했어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은 글씨가 한글인 경우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하는 단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그런 거 막으려고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에는 엔터를 막 쳐가지고 자기가 막 맞춰요. 엔터를 쳐서. 그런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테두리를 클릭하고 여러분 여기 단락이라는 이 그룹이 있습니다. 단락에 보면은
여기 여러분 세부적인 메뉴로 들어갑니다. 단락 옵션 메뉴 이거 누르면은 단락과 관련해서 들여쓰기 및 간격이라던가 한글 입력 체계 이게 떠요. 그러면 한글 입력 체계 탭에 보시면은 한글 단어가 잘리는 걸 허용하겠느냐 나오죠. 여기서 체크가 돼 있어요. 보통 잘리는 거 허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발표를 할 때 그 단어가 민감하다면 잘림 허용 체크를 빼요. 그럼 뭐예요? 허용하지 않겠다. 확인. 그럼 보세요. 통해가 내려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엔터를 막 억지로 치거나 그러지 마시라고요. 요 방법 하나 먼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문장을 봐야 돼요. 이 내용 그대로 가지고 물론 발표하면 돼요. 까만 건 글자, 하얀 건 배경. 뭐 좋아요. 근데 의미가 확 와닿지 않아요. 그쵸? 어떤 거냐면 먼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 해당하는 내용이 요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안에 얘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두 개의 항목은 이 주 항목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들여쓰기가 돼야 돼요. 범위를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고 여러분 이게 바로 목록 수준 늘림 이게 들여쓰기예요. 한번 띵 들어가지죠. 들어갔는데 이거 간격이 너무 따닥따닥한 느낌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답답한 느낌에 여러분이 간격을 이제 띄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알지. 줄간격 이거야. 맞아요. 이게 줄간격인데요. 목록 단추를 눌러서 누르지 마세요. 마우스로 여러분 쉽게 간만 보세요. 1.0, 1.5, 2.0 어때요? 좋아요. 뭐 이러시는데 좋다고 표현은 하실 필요 없으세요. 1.5가 마음에 든다면서 막 누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섣불러요. 그러면요. 줄간격 옵션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1.5는 좀 많이 떨어진 느낌. 약간 이게 많이 떨어지면 집중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배수. 줄간격을 배수로 잡으시고 이걸 배수로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1.2, 1.3 이 정도를 많이 써요. 1.3으로 한번 제가 써볼게요. 1.3 확인. 어때요? 좋아.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뚝뚝 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여기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하고 요 단락이 한 단락이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단락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건 이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락과 단락 사이의 간격들 있죠. 그러니까 요 단락과 두 번째 단락 사이의 간격이라던가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 사이를 좀 띄어서 좀 더 몰입하는 느낌. 각각의 단락이 의미하는 걸 명확하게 전달하게 하려면 단락 사이의 간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줄간격만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단락 옵션 들어가면은 단락 간격에서 단락 앞, 단락 뒤가 있어요. 단락 앞은 말 그대로 현재 요 단락 그 앞에 이 단락과 이전 단락 사이의 간격이에요. 단락 뒤는요. 단락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단락이면 여러분 엔터를 치기 전까지가 한 단락이라 그랬죠. 그러면 중심사회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요 단락이 끝나고 그 단락 사이 요 단락이 끝난 그 다음 요 간격을 말해요. 그럼 제가 단락 앞의 간격을 6 단락 뒤의 간격도 6 이렇게 줄게요. 확인. 어떻습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그죠? 그런 느낌 들죠? 이게 바로 단락의 힘이에요. 이렇게
좀 더 띄워주고 싶다면 여러분 간격을 앞이나 뒤에 간격을 좀 더 늘려요. 이렇게. 이해되죠? 아, 그러면 누가 봐도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특징이 하나, 둘 나와 있다는 거 곧바로 느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라고 했던 거, 이 글머리 기호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테두리를 클릭하면 이 전체 글머리 기호가 지금 까만 동그라미잖아요. 이걸 눌러서 동그라미를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대보기만 하세요. 아, 이렇게, 네. 그리고 이런 거 말고 좀 더 강력한 이펙트를 원한다면, 특히 나는 얘네들은 안 바꾸고요. 요 애의 글머리 기호만 바꾸고 싶습니다. 그럼 커서를 놓고 요거 여러분.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요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림이라는 거 있거든요. 요거 누르면은 아이콘에서 눌러보시겠어요? 아이콘에서 누르면은 그림들이 여러분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중심이니까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골라볼까요? 삽입.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간다. 근데 그림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더 크게 키울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들어갑니다. 커서를 여기다 클릭하고 텍스트 크기 100% 나와 있죠? 이 값을 여러분이 늘리면 돼요. 저는 한 130% 써볼게요. 그러면 130% 씁니다. 확인? 어때요? 와, 커졌네.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얘네들 요 두 단락에 대해서 번호를 매기고 싶어요. 그러면 그 옆에 번호 목록에서 고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저는 A, B가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고르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텍스트 슬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새 슬라이드 하나만 더 입력을 할게요. 간단하게 AI 기술 접목이라고 하나 쓸게요. 이렇게 쓰고 텍스트에다가 간단하게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작업을 정의하고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 이렇게 됐죠? 이렇게 내용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뉴럴, NURAL,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네트워크 다 대문자인데 그냥 냅둘게요. 네트워크 코딩 작업을 수행.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다 됐어요. 그만할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슬라이드를 여러분이 모두 몇 장을 만들었냐면 여기 여러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게 3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있어 보이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 따닥 누르면 2번 슬라이드를 가리키게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슬라이드에서 여기서 사용한 글꼴이 있습니다.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맑은 고딕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글꼴을 여러분이 슬라이드를 10장을 만들었건 20장을 만들었건 이 글꼴을 여기서 하나하나 바꾸면은 이 다음 장에서 또 바꿔야 돼요. 비효율적이죠. 한꺼번에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요?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홈 탭에 맨 오른쪽쯤에 보면 편집 그룹이 있어요. 바꾸기 보이십니까? 바꾸기에서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은 글꼴 바꾸기라는 게 존재해요. 그걸 눌러요. 글꼴 바꾸기에서 현재 글꼴이 맑은 고딕이잖아요. 이걸 골라요. 현재 글꼴을 맑은 고딕.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글꼴로 바꿔봅니다. 자, 참고로 저는 시각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한컴 솔립 이걸로 바꿔볼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글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글꼴로 바꿔보시면 돼요. 바꾸기. 어때요? 닫기. 여기만 바뀌었을까요? 노. 1번, 2번, 3번. 어때요?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모든 슬라이드에 통일성 있게 글꼴을 변경할 때는 바꾸기를 이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이번 시간에는요, 텍스트 상자를 이용하는 방법,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그리고 좀 생소할까요? 텍스트 채우기 색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구동시켜 주시기 바래요. 자, 저도 저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열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열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만들 건 뭐냐면은 일상 속의 파워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점포를 하나 갖고 있다. 우리 가게 세일해요. 그러면 on sale 20% 이런 거 가게 앞에 붙여 놓을 수 있죠. 그런 거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야죠. 또 문 앞에 간단하게 절대 정숙 이런 거, 회의중 이런 글자, 자석 배치도 다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화면 반갑지 않죠? 레이아웃에서 빈 화면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빈 화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 여기 그 홈 탭에 그리기 그룹에 보면 도형이 있어요. 이 도형을 누르면은 여기 기본 도형에 보면은 텍스트 상자라는 게 존재해요. 하나는 세로, 하나는 가로. 우리는 가로 쓰기 많이 하니까 이거 쓰면 되겠죠? 클릭, 띵. 클릭을 하면은 마우스가 이렇게 생겨요. 여러분 놓고 싶은 곳에 놓으세요. 클릭, 띵. 이렇게. 생긴 건가요? 예.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글씨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쓰도록 하죠. on sale. on sale. sale. S-A-L-E. 대문자로 썼어요. 한 칸 띄고 20% 썼습니다. 자, 썼어요. on sale 20%. 다 됐죠? 자, 요 조그만 글씨 어디다 내놓을 수 없겠죠? 여러분, 요렇게 쓰고 테두리를 클릭해 보세요. 띵. 이렇게. 자, 테두리 클릭하고 글자 크기를 여러분이 키우면 돼요. 글씨체, 글씨 크기 여러분이 편한 대로. 참고로 글씨 크기 얼마가 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하면 그 옆에 크게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키우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그 다음에 글자체도 여러분이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참고로 영문이면 이렇게. 예, 저도 제가 원하는 글씨체로 바꿨어요. on sale 20% 이렇게 바꿨습니다. 좋네요. 좋아요. 자, 이렇게 제가 글자 크기를 바꿨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여러분 초보 분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자, 요거 잠깐 냅두고 도형에서 텍스트 상자 하나 더 갖고 와 볼게요. 자, 그 밑에 클릭하고 지금 영업 중 그러면 이렇게 영업 중 또는 다른 거 임시 휴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글자를 쓸 때 영업 중이란 글자를 써볼게요. 영 하고 영업 중이란 글자 사이사이가 바짝바짝 붙는 거는 좀 답답해 보이니까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글자 간격이.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영자를 쓰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업
스페이스바 누르고 중. 또 이 사이가 더 떨어져야겠다.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난데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예.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 방법 이제 자제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요. 테두리 클릭하고 딜리트. 자, 온 세일 20% 클릭합니다, 여러분. 자, 테두리 띵. 자, 온 세일 20%. 이 글자를 좀 간격을,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고 싶다면 스페이스바 누르지 마시고 글꼴 그룹에 보면은 이게 글자 사이의 간격, 문자 간격이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해요. 이게 있었네? 예. 그러니까 이해를 눌러서 지금 표준되어 있죠? 좁게, 넓게, 매우 넓게. 보이죠? 여기서 조정을 하는군요. 예.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보세요. 정말 리드미컬한데? 예,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온 세일 20%인데 온 세일은 좀 띄고 싶은데 20%가 좀 그래요. 이런 분은 자, 텍스트 상자 보이세요? 얘를 클릭하고 테두리 컨트롤 키 눌러서 아래로 하나 끌어요. 복사가 되네? 네. 그리고 위에 거 20%를 지워버려요. 과감하게. 예. 그리고 테두리 클릭한 다음에 다시 한번 글자 간격을 넓게, 매우 넓게 여러분 원하는 대로 고르세요. 매우 넓게보다 더 바꾸고 싶은데요. 기타 간격을 누르시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값을 지정할 수 있어요. 0.1, 0.2, 0.3, 0.4 이렇게. 이렇게요. 네, 이렇게. 확인. 이렇게. 직접, 예, 이렇게. 가능해요? 더 넓게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취향에 매우 넓게가 성에 차지 않는다면 기타 간격에서 얼마든지 조정하면 돼요. 저 아예 2로 쓸까봐요. 확인?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밑에 20%라는 글자를 딜리트 눌러서 요거 20% 보이죠? 요 애를 요렇게 갖다 붙이세요. 요렇게. 이러면 돼요. 온 세일 20%. 확인됩니까? 얘 글자 더 키워도 됩니까? 그럼요. 얘는 이제 별도의 텍스트 상자이므로 상관없어요.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돼요. 여러분 편한 대로. 이렇게 놓을까요? 예. 20%부터. 그럼 20%부터.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저는 애누리 없이 20% 이렇게 쓰려고 한다. 그럼 이렇게 딱 배치. 됐나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다 됐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글씨 색상을 보통 바꿀 때, 글자 색깔 바꿀 때 여기서 바꾸거든요. 이거 글자색 맞아요? 네, 여기서 바꿔요. 여기서 이렇게 바꿔요. 막 색깔을.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색깔을 바꾸잖아요.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걸 한 번 쓰고 말 거면 뭐 괜찮아요. 이대로 프린트해서. 근데 문제는 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홈페이지에다가도 뭐 쓴다든가 그런 경우 많아요. 홈페이지 뭐 쇼핑몰에 또 이거를 또 한번 뭐 재활용해서 쓴다든가 또 여러분이 이게 텍스트 슬라이드라면 PDF 문서로 얘를 또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기도 해요. 여러 용도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글자 색상을 여기서 지정을 하면은 한 번 쓰고 말 거면 중요하지 않지만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림 파일로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이게 매끄럽지 않고 깨지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이게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깔끔하지 못하다는 느낌? 번지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쓸 때는 이상은 없지만 이제 재활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문제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예, 그래서 방법이 여기 여러분 on sale 보이죠? 테두리 클릭하고 여기 보시면은 도형 서식이라는 거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관심이 없지요. 예, 보통은 여기만 보죠. 도형 서식을 누르면은 그 뭐가 있냐면은 오른쪽에 워드 아트 스타일 해가지고 텍스트 채우기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런 게 있네? 네, 이게 있어요. 텍스트 채우기. 이거를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은 그 그라데이션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라데이션은 색깔 여러 개 넣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라데이션에서 기타 그라데이션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자, 들어와서 단색이잖아요, 지금. 이거를 그라데이션으로 눌러 놓으면은 그 글자가 여러분이 이제 뭐 PDF 파일, 이미지 파일로 바꿔도 번지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어요. 깔끔해져요. 어떻게 하지? 네, 그라데이션의 중지점이 여러 개인가요? 여러 개, 이렇게 여러 개 존재하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하고 가운데 있는 애들 있죠? 선택을 해서 요 옆에 요거 보이세요? 중지점 제거. 요거 누르면 깔끔하게 제거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맨 앞에, 맨 왼쪽, 맨 오른쪽에 두 개만 살려두세요. 자, 그리고 첫 번째 그라데이션 색. 자, 이러면 보이시죠? 이 첫 번째에 있죠? 이 색상,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줘요. 그래도 돼요? 예,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나는 검정이 고급스러운데? 그럼 검정으로. 난 빨강이 이뻐. 그럼 빨강으로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골랐습니다. 그 다음 여기 여러분 두 번째 색상을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요. 뭐 이렇게 바꾼다든가 너무 흐릿한데? 예. 그럼 다른 걸로 또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예, 이렇게요. 예.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예요. 됐나요? 효과? 색깔 좀 그런데. 예, 그럼 계속 바꾸면 되는 거죠. 효과를 여러분이 주면 돼요.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주고, 그 다음 20%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클릭해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여기서 제가 잘못했죠. 컨트롤 키하고 Z를 누르면 됩니다. Z키. 자, 그러면 그라데이션 다시 한번 선택하고요. 자, 여기 클릭하고, 텍스트 채우기 요겁니다, 여러분. 자, 요거 눌러서 그라데이션 들어와야 돼요. 기타. 자, 그럼 텍스트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보이죠? 자, 색상 두 가지. 나는 이 색깔은 빨강으로 지정할 거야. 그럼 빨간색 이렇게 고르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색깔은 빨강색에서 약간 더 진한 색깔로 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훨씬 더 이펙트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강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해도 이 글자가 번지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그림 파일로 어떻게 쓰는데요? 좋은 질문이세요. 그림 파일은요. on sale 20% 이거를 이대로 프린트를 해서 쓰기도 하겠지만 나의 쇼핑몰에 이거를 그대로 갖다 올리겠다. 그럴 때는 그림 파일이 필요하니까 범위를 다 잡으세요. 얘랑 얘랑 두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우스로 여기 빈 공간에서부터 찍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두 개가 테두리가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여기다 놓아도 되고 여기다 놓아도 돼요. 오른쪽 누르세요. 그러면 바로가기 메뉴가 뜬단 말이죠. 자, 바로가기 메뉴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고르면 되느냐? 그림으로 저장. 요거. 이거 눌러요. 그림으로 저장을 누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뭐 클라우드에 올릴 건지 보통 뭐 윈도우 10이라면 원드라이브랑 매칭돼 있을 거예요. 나 로컬로 하고 싶은데 그럼 로컬로 잡으면 돼요. 저는 사진 이 폴더에 넣을 거예요.
됐죠? 그리고 파일 형식을 PNG로 할 것인지 JPG로 할 것인지 고르면 돼요. 난 PNG로 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sale 파일 이름에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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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ale 이미지 1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파일을 만들면 돼요. 저장 이렇게. 그럼 sale 이미지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예,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필요한 경우 서버에 올려놓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미지를 삽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하죠? 예. 그래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슬라이드를 작성하면서 텍스트 상자를 만든다든가 도형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똑같은 도형을 여러 개 만든다든가 똑같은 텍스트 상자를 여러 개 만들어야 할 경우 당연히 여러분 머릿속에 복사를 떠올리실 거예요. 예, 그 복사 작업 맞아요. 파워포인트에서 복사 작업 그리고 또 하나 얘와 비슷한 기능 바로 복제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작업 알아볼 거고요. 또 하나는 서식 복사 작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모두 여러분의 슬라이드 작성 시간을 어마무시하게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깨알 같은 팁이에요. 자, 지금부터 함께 보자고요. 여러분의 파워포인트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열었어요. 자, 열고 여러분 화면을 이 레이아웃의 구조를 빈 화면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화면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그리기 그룹 홈 탭에 그리기 그룹을 보면은 도형 존재합니다. 자, 도형을 누르면 여러 개의 도형이 나와요. 그러면 우선 여기 여러분 텍스트 상자를 눌러서요. 클릭하고 여기쯤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써요. 폭포수형의 개발 방법론 이렇게 써보죠. 폭포수형 개발 방법론 이렇게 썼어요. 자, 텍스트 상자입니다. 그리고 폭포수 자, 이렇게 그리고 밑에 이제 도형을 제가 그릴 생각이에요. 자, 화면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도형에서 어떤 도형을 제가 이용할 거냐면은 블럭 화살표 존재해요. 여기에서 여러분 요거 화살표 오각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보이죠? 자, 요걸 클릭합니다. 띵 클릭하고 더하기 모양 나오죠? 그럼 여러분이 찌끄러요. 난 이 정도 사이즈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내용을 이제 여기다 입력을 하면 돼요. 자, 여기다 클릭 이렇게 하고 그냥 글씨를 쓰면 들어갑니다. 어떻게 쓰죠? 이렇게요. 요구사항 이렇게 쓰면 돼요. 어려움 없으시죠? 예.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이것을 자, 저는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느냐면 5개를 더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복사잖아요. 그럼 복사는 어떻게 해요? 네, 보통 테두리 클릭하고 단축키 너무나도 잘 알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붙어요. 또 컨트롤 V 어때요?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이 작업을 일일이 끌어다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배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아요? 또 위아래가 맞지 않는다. 또 여기서 막 또 잡아 끌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작업을 물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죠. 그죠? 이게 복사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얘네들을 모두 지워보겠습니다. 지울 때는 얘네 각각이 도형 개체이니까 마우스로 참고로 이거 NG 이렇게만 살짝 끌면은 얘 마음 상처받아요.
아무도 선택이 안 됩니다. 마우스로 이만큼 전체를 포함하고 말겠다는 이 정도 범위. 탁 어때요? 뚜루루루 잡히죠? 딜리트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복제라는 게 있어요. 복제요. 예. 자, 복제 작업이 있는데 복제를 하기 전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를 방금 전에 복사를 할 때 컨트롤 C V를 하면 일일이 이 위치를 맞춰주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요구사항 테두리 클릭하고 컨트롤 키하고 그 바로 위에 시프트 키 있거든요. 컨트롤 키와 시프트를 누르세요. 컨트롤 누르고 그대로 누른 채로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로 옆으로 끌어요. 찌 끌면은 어때요? 바로 요거 보이세요? 뭡니까? 간격을 여러분이 이 높낮이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놓겠습니다. 이렇게 반듯해요. 높낮이가 반듯하게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어때요? 그러면 높낮이가 잘못되는 문제는 없겠군요. 네,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것보다 좀 더 빠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복제 작업인데요. 자, 복제 작업은요. 여러분 여기 요구사항 선택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컨트롤 C 눌러요.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D 눌러요. V가 아니고 D요. 예, 컨트롤 키하고 D. 누르면 이렇게 떠요. 에이, 아까하고 똑같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은 방향키 이용해도 돼요. 마우스보다는 방향키가 더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방향키로 통통통통 이렇게 올려요. 그럼 올리면 어때요? 높낮이 완전히 겹쳐지죠? 이 상태에서 옆으로 쭉쭉쭉쭉쭉 이렇게 움직여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도형의 위치가 나는 이 정도면 되겠다. 요렇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요만큼으로 할까? 이렇게 방향키로 조정합니다. 이렇게 하고 컨트롤 D 눌러보세요. 어떻습니까? 우와, 완벽한데? 이게 복제 작업이에요. 즉 복제는요. 여러분이 맨 처음에 컨트롤 C, 컨트롤 D 하고 위치를 조정하죠. 그러면 첫 번째 원본과 그 다음 복제한 애 사이에 간격, 위치 이것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간격만큼 얘가 계산해서 똑같은 개체를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이게 바로 복제 작업입니다. 훨씬 빠르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동일한 도형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배치하고자 할 때는 복제를 이용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내용을요? 네. 자, 요구사항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서 지운 다음에 제가 내용을 쓰겠습니다. 설계. 그 다음 여기 클릭해서 코딩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 또 클릭하고 테스트. 그 다음에 운영. 됐죠? 그 다음 평가. 이렇게 썼습니다. 다 됐어요. 이렇게 입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요구사항 보이죠? 자, 이 애를 선택을 했어요. 제가 띵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러분 여기 그리기 그룹에서 나 이거 도형 채우기 색을 다른 색으로 지정하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다른 색으로 바꾸면 되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바꿨어요. 바꿨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꾸고 나머지 애들한테도 그대로 영향을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죠. 선택하고 여러분 맨 위에 키보드 F4 보이세요? F1, F2, F3, F4. F4를 눌러요. 어떻습니까?
저 지금 F4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요. F4는 어떤 역할이냐면 단축키 F4는 굉장히 유용한데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작업한 그 내용 있죠. 작업한 거. 그 작업한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에 작업을 했던 게 색상을 녹색으로 바꾼 거죠. 그럼 얘가 그 다음 도형 클릭하고 F4 누르면 마지막에 작업한 거 여기다 그대로 또 한번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F4 키를 이용하시면 가장 마지막에 작업한 내용을 반복하고자 할 때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해요. 이해되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게 있습니다. 여기 요구사항 보이죠? 자, 여기를 선택을 하고 글자 크기,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 나왔는데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이. 나는 맑은 고딕 싫어. 그럼 다른 글씨체로 여러분이 바꿔보세요. 자, 저도 제가 원하는 글씨체 눈에 띄기 위해서 나무로 바꿨어요. 굵게. 자, 바꿨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변경한 건 내용의 변화가 아니라 서식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네, 서식의 변화예요. 그러면 이러한 서식을 얘한테 그대로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도형을 복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서식만 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잘 보세요. 클립보드 그룹에 보면은 빗자루가 있어요. 얘가 바로 서식 복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축키보다 얘를 더 많이 이용하거든요. 단축키도 있습니까? 예, 있어요. 서식 복사는요, 컨트롤 시프트 C. 그 다음에 서식 복사를 적용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V예요. 뭔 말이냐면 이렇게. 우선 이거부터 보여드리죠. 클릭해서 컨트롤 시프트 C. 화면의 변화 당연히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계라고 쓴 부분 있죠. 여기다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V. 어때요? 서식 복사가 됐네? 네,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단축키보다 개인적으로 얘를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얘는 이렇게 돼요. 클릭하고 서식 복사 보이죠? 한 번 복사할 거면 한 번 누르면 되고, 여러 번 서식 복사를 할 거면은 더블 클릭을 하면 돼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요? 네. 그래서 따닥 이렇게 눌러요. 우와. 그랬더니 화살표하고 빗자루가 하나 생기죠? 끝난 거예요. 이 상태로 여기 클릭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던가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V 이렇게 누르던가 아니면 그냥 저처럼 이렇게 얘를 더블 클릭해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취소는 어떻게 합니까? ESC 누르시면 돼요. 된 거죠? 텍스트 상자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텍스트 상자 역시, 자, 여러분 여기 맨 위에 제가 텍스트 상자 하나 만든 거 보이시죠? 자, 이 얘를, 여기 그대로 제가 카피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끌었어요. 복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여러분 슬라이드 1번이잖아요. 자, 요거 그대로 선택하고 컨트롤 슬라이드를 이제 복사합니다. 클릭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2번 생기죠. 그럼 여기 위에다가 여러분 써보세요. 뭐라고 쓰냐면 여기는 프로토타입형 개발 방법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 애자일 개발 방법론 이렇게 제가 썼어요. 네. 그럼 이렇게 총 4개가 된 거예요. 그죠? 여기는 첫 번째 슬라이드는 나선형 개발 방법론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폭포 수영 개발 방법론 테두리 클릭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글씨 크기. 됐어요? 예.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가 필요한가요? 그럼 글머리 기호도 하나 지정을 합니다. 자, 저는 체크를 할게요. 자, 이렇게 골랐어요. 됐어요? 글씨 색깔도 바꾸고 싶은데요. 바꾸시면 돼요. 글씨 색깔 저는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좀 더 진한 색으로. 이렇게. 다 됐어요.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자, 여기 나선형, 프로토타입형, 애자일 모두 다 이러한 서식으로 얘네들이 바뀌길 원한다. 그런 경우에 하나만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해요. 테두리.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서식 복사 따닥 더블 클릭을 하라는 말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선형에 한번 클릭,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프로토타입에 클릭, 애자일에 클릭. 이러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어때요? 작업 시간 정말 단축되지 않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드에서 정확한 어떤 내용이라던가 또 통계적인 어떤 수치 결과,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사용자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고자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개체가 바로 표예요. 그래서 표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파워포인트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세요.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교육 개편 사항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표를 만들 거예요. 이때 여러분 텍스트가 아니라 표일 때는 여기 밑에 표 삽입 보이세요? 네,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비나면에서 표를 만들 때는 삽입에서 표 누르면 되고요. 자, 이렇게 슬라이드에선 표 삽입 누르면 돼요. 그러면 몇 줄 몇 칸, 열이 몇 칸인지 행은 몇 줄인지 이걸 따져줘요. 자, 열은 3칸, 3을 쓰고요. 행은 4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은 표가 만들어져요. 물론 파워포인트의 기본 세팅에 의해서 이렇게 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선 내용을 아주 빠르게 입력을 해볼까요? 자, 제가 화면을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 정도면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구분, 뭐 개편안, 그리고 개편, 그 다음에 방안, 뭐 구체적인 내용을 써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분에는 초등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내용을 씁니다. 우선은 써요. 그리고 개편 안에 내용을 써주면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엔터 꽝 치고 가로 열고 17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주면 돼요. 그 다음 중학교도 뭐 정보 과목 엔터 꽝 가로 열고 34시간 이상 필수 교과 이렇게 내용을 써줍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도 정보 과목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은 고등학생은 배울 게 많으니까 일반 선택 과목 이렇게 써요. 그 다음 개편 방안에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 향상, 그 다음에 알고리즘,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체험에 의의를 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학교에는 이제 컴퓨팅 사고 기반 문제 해결 실시, 간단한 알고리즘,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썼어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고등학생은 다양한 분야와 융합한 알고리즘.
프로그램 설계. 자, 이렇게 썼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 써도 돼요.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근데 보면 어때요? 굉장히 평범하죠. 눈에 띄지 않아요. 예, 보통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그냥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표는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표 클릭해서 어때요? 아, 각각의 칸 넓히고 좁히고 좀 해볼까요? 그때는 마우스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열과 열 사이의 경계선에 마우스를 놓고 이렇게 줄이거나 늘리면은 해당 칸의 너비를 여러분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표의 높낮이는 여러분이 이렇게 맨 밑에 포인트점 있죠? 이 애를 붙잡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예. 자, 이렇게 조정을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행이 부족하면 어떡하죠? 행을 더 늘려야 되는데, 그거는요, 여러분 요 위에 메뉴를 보면 표와 관련한 메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표 디자인 메뉴와 레이아웃 메뉴가 그것인데요. 주로 줄이나 칸에 대한 추가, 삭제, 삽입 이런 것들은 레이아웃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레이아웃에서 만약에 고등학교 다음에 하나의 행을 더 추가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커서를 고등학교에다 놓고 아래에 삽입 누르면 돼요. 들어가는 거 보이십니까? 삭제는요. 바로 여기 삭제 메뉴 보이죠? 요거 목록 단추 눌러서요. 행인지 열인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한 줄을 없앨 것이므로 행삭제 이렇게 누르면 돼요. 어려움 없으시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 열, 오른쪽 열을 삽입하고자 할 때는 해당 열에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곳에 앞이면 왼쪽, 이곳에 뒤면은 오른쪽을 고르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을 역시 셀이라고 불러요. 이 각각의 셀에서 글자의 배치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맞춤 그룹에 이거는 수평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수평에서 요거 자, 저는 제가 구분, 개편한, 개편 방안, 헤드라인이에요. 헤드라인에 대해서 가운데 정렬하겠다. 이거 누르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문제는 높낮이까지, 높낮이, 수직에 대한 정렬을 원한다면 그 바로 아래 메뉴를 누르셔야 돼요. 저는 수직에서 가운데 배치, 세로 가운데 맞춤 누르면 이렇게 맞춰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얘네 전부 다 범위를 잡아서 세로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보다 안정적인 그런 형태의 표가 만들어지겠죠. 또는 여러분은 이 세 개 학교는 가운데로 정렬하고 싶어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물론 뭐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었는데 이 표를 보다 더 입체적이고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오랫동안 봐도 질리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니까요. 자, 표에 대한 여러분 작업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색상이 하나는 이 색깔 연한 하늘색, 하나는 거의 회색에 가깝죠. 또 연한 회색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지그재그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이 색깔이 싫어요. 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경우 있겠죠. 표 디자인. 사실 파워포인트에서는 굉장히 많은 디자인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네들을 적용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돼요. 근데 이것보다도 좀 더 뛰어난 어떤 기법을 원한다면 과감하게 여러분은 얘네들을 모두 뿌리치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맨 위에 여기가 헤드라인이잖아요. 헤드라인은 눈에 안 띄는 게 좋아요. 예, 그 글자보다도 보다 연하게 색상이 들어가는 게 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자, 음영색을 제가 연한 회색 계통으로 좀 골라보겠습니다. 회색으로 골랐어요. 이렇게. 회색이 주는 안정감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밑에 애들 있죠. 자, 얘네들도 여러분 색상을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서 음영색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고르시면 돼요. 나는 이 색깔이 좋아. 그럼 고르시면 돼요. 적용되죠? 그리고 두 번째 색상도 바꿔야겠다. 그럼 바꾸시면 돼요. 저는 별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그럼 냅두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색상은 통일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애하고 똑같은 색깔을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어때요? 깔끔하죠? 예,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한 발 더 나아가 보죠. 테두리 선 말이에요. 테두리. 자, 테두리 선을 선택해 봅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클릭하고 레이아웃, 디자인입니다. 표 디자인에서 보시면은 색상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죠? 펜색, 이게 바로 테두리 색상입니다. 여러분이 테두리 색상 원하는 걸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테두리 색상을 나는 검정으로 고르겠다 또는 회색으로 고르겠다, 이것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 선, 실선으로 하겠다. 모든 테두리 이 전체 이 색깔을 넣겠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되죠, 여러분? 선이 너무 투박한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은 선의 굵기를 디자인해서 선의 굵기를 좀 더 얇게 선택하고 모든 테두리 누르면은 보다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효과가 만들어져요. 그렇지만 크게 이펙트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요것을 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선 색상을 눈에 좀 띄는 색깔로 바꿔볼 거예요. 약간 청회색 색상을 고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눈에 좀 들어오죠, 이제. 자, 그런데 이 표를 보면은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어디요? 나는 단정한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 있죠. 이렇게 딱 막혀 있으면 좋은 말로는 단정한 느낌이지만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표는 왼쪽과 오른쪽의 선은 보이지 않게끔 지정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클릭하고 표 디자인에서 지우개도 있는데 지우개는 여러분 사용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초보이신 분들은 특히 그래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여기 우선 이 부분이죠, 여러분. 개편 방안. 이 부분 범위를 잡아버리세요. 그리고 나는 여기 왼쪽 안 보이게 할 거야. 그러면 자, 여기 여러분 선, 펜 스타일에서 테두리 없음 고르세요. 그리고 테두리에서 어느 부분 오른쪽 테두리를 안 보이게 할 겁니다. 요 범위 지정한 곳에 오른쪽 보세요. 없어졌죠? 그 다음 또 왼쪽도 여기 회색 청회색 선 들어있죠? 안 보이게 할 겁니다. 범위 잡으세요. 잡고 어떻게 한다? 네, 똑같아요. 테두리 없다. 어느 쪽? 범위 지정한 곳에 왼쪽을 안 보이게 하겠다. 바깥에 클릭.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이렇게 좀 더 평온한 느낌, 안정적인 느낌으로 표를 만들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을 원한다면은 도형의 힘을 빌리세요. 무슨 말이냐면 도형에 여기 기본 도형에 보면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리세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린 다음에 클릭하고 이 사다리에 색상을, 이 헤드라인 색상 있죠?
요 색상의 계열과 같이 가되 좀 더 어둡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요. 윤곽선은 없애버리세요. 이렇게 효과를 주면 어때요? 보다 입체적으로 보이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가능해요? 네, 이렇게. 그리고 좀 더 이 표 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주변의 배경이 좀 어둡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보다 더 입체적인 어떤 효과를 원한다면은 이 표 있죠? 표 자체 범위를 잡고 표 디자인에서 테두리 보이죠, 여러분? 테두리 색상 굵기를 실선 굵기를 한 2.25pt 이렇게 하고 바깥쪽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바깥쪽만 어때요? 강조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다시 여기만 범위 잡고 테두리 없다. 왼쪽과 오른쪽. 그래서 얘는 오른쪽, 그 다음에 얘는 왼쪽. 이렇게. 왼쪽도 안 보이게. 이렇게 지정을 하면 어때요? 보다 더 입체적인 그러한 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입력을 해보고 그 매뉴얼이 이해가 됐다면 한번 도형의 힘을 빌려서 입체적인 표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래요.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드 마스터의 이용 팁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그냥 하얀 건 화면, 까만 건 글씨, 내용에 충실한 슬라이드예요. 자, 근데 제가 뭘 하고 싶냐면은 이 슬라이드마다 우리 회사 로고를 넣어야 되는데 또는 우리 학교 로고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슬라이드가 3장이 아니라 50장이라면 50장 슬라이드 각각의 로고를 일일이 넣는 건 어때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작업이겠죠. 그래서 이럴 때 바로 마스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자, 어떤 거냐면은 보여드리죠. 일단은 보기 메뉴 보이세요? 보기 메뉴에서 마스터 보기 그룹에 보면 슬라이드 마스터가 존재해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뭐냐면 어떤 레이아웃에다가 서식을 지정할 거냐 이거죠. 즉 여기는 제목과 부제목, 즉 제목 슬라이드예요. 제목 슬라이드에 효과를 주면 제목 슬라이드에 해당 서식이 적용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목 및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리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에 한번 내용을 넣어 볼까요? 자,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에 일단은 마스터 제목 스타일 보이죠? 자, 요거 조금 내려놓고요. 삽입에서 그림 눌러서 제가 로고로 사용할 그림을 선택하고 삽입 누르겠습니다. 자,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요 애를 요렇게 나는 우리 회사 로고 여기쯤에 표시할 거야. 이렇게 이만하게 들어가게.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자, 이렇게요. 나 이 정도, 우리 회사 로고 이 정도 들어가게 할 거야.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마스터 보기 닫기 누르겠습니다. 잘 보세요. 눌렀어요. 자, 제목 슬라이드에는 안 들어갔죠. 그렇지만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에는 어떻습니까? 로고가 모두 들어가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보세요. 새 슬라이드 누르면 보세요. 로고가 자동 들어가는구나. 네, 바로 이런 편리성, 이것이 바로 슬라이드 마스터를 우리가 특히 애용하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딜리트. 자, 그리고 여러분이 새 슬라이드에서 빈 화면 골라보겠습니다. 로고가 없어요. 왜 없는 거죠? 예, 맞아요. 바로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 보면은 빈 화면에는 로고를 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쓰는 슬라이드 레이아웃에는 컨트롤 C 눌러서 나 비나면도 많이 써. 그럼 여기도 로고를 넣겠다. 그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이제 들어가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각각의 슬라이드들에 대해서 이 제목이라던가 본문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쁘게 좀 눈에 띄게 만들게 하고 싶은데 이 마스터에서도 그런 기능이 됩니까? 그런 목적으로 써요. 어떻게요?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면 여기가 제목 및 내용이잖아요. 그럼 저는 일단은 이 각각의 내용들을 좀 더 시각적으로 보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 색깔이 주로 파랑색 계통이다. 그러면 일단 초보이신 분들은 디자인 너무 복잡하게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해요? 홈 탭에서 이것도 괜찮아요. 홈 탭에 직선 있죠. 얘네들을 이용하면 뭔가 반듯하면서도 미래로 뻗어나가는 느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로도 좋고 세로도 좋아요. 세로로 이번에 한번 그려보죠. 자, Shift 키 누르고 그리면 반듯하게 그려져요. 이렇게. 끝까지 그려도 되고 좀 더 짧게 그려도 좋아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편한 대로 이렇게. 됐나요?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를 그렸어요. 됐죠? 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어때요? 또 하나의 선이 생기죠? 자, 로고는 여러분이 약간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자, 조금 이렇게 내릴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양쪽에 선을 넣었을 뿐이에요. 선 색상을 이제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겠죠. 도형 서식에서 도형의 윤곽선, 굵기라던가 선 색깔을 결정하시면 돼요. 저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념이고 IT 쪽이니까 푸른색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골랐어요. 푸른색 계열로. 굵기도 여러분이 결정을 하면 돼요. 조금 더 굵게, 이렇게. 자, 이렇게 골랐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윤곽선 색상 넣어주고 역시 굵기 여러분이 결정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또 심심하죠? 그러니까 홈 탭에서 도형에서 네모, 이런 네모를 눌러서 이렇게 여러분이 사각형을 그려줘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도형의 모서리에 이렇게 배치를 하던가 이렇게 겹쳐서 배치를 한다던가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푸른색 계통 똑같이 이렇게 넣었습니다. 윤곽선 없음. 됐나요? 그리고 이 애를 컨트롤 키 눌러서 나란히 한 요쯤에 배치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 어때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사각형을 넣어서 좀 심심한 느낌을 좀 달랬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달래고 마스터북이 닫기 눌러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들어가네. 네, 이렇게. 어때요? 제목 및 내용에만 제가 선을 그었기 때문에 여기에만 들어갑니다. 비나면은 안 들어가요. 그쵸? 자, 다시 보기에서 또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제목에도 제목이 없는 비나면에도 저는 긋고 싶은데요. 그러면 제목 및 내용에 있는 애들 있죠? 요거 컨트롤 키, 컨트롤 C 눌러서 제목, 요 비나면에 컨트롤 V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 다음에 또 이쪽도 역시 범위를 지정해서 똑같이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목 및 내용에 제목 있죠. 제목이 글씨가 너무 큰 것 같다. 그러면 홈 탭에서 나의 슬라이드는 글자 크기 40으로 할 거야.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글씨체가. 그래서 이 글씨체도 다른 글씨체로 좀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울릉도 뭐 예를 들어 B로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 다음 글씨 색깔도 여러분 여기 글씨 색깔 보이죠? 글씨 색상을 나는 푸른색 계통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글씨 색깔을 여러분이 결정을 해주면 돼요. 예. 난 이 색깔이 좋아. 뭐 이 색깔이 좀 낫겠다. 예,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제목을 요 정도 크기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 다음 본문 내용도 선택을 해서 본문 내용, 본문은 글자 크기를 일단은 24포인트 정도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조정을 해요. 돼요. 그 다음에 글씨 색깔은 그냥 검정으로 할 거야. 그럼 그대로 두면 되는 거예요.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글자와 글자 사이 뭐 자간이라던가 자간 간격도 표준인데 뭐 넓게 하겠다? 좁게 하겠다? 여기서도 결정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유지. 그 다음에 줄 간격도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바꿀 필요가 있다면 여기서 바꿔도 돼요. 나는 줄 간격을 1.2로 하겠다. 이렇게 기본값. 됐나요? 그 다음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 네, 여기 보이죠? 이 첫 번째 단락의 글머리 기호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바꾸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이 글머리 기호가 마름모이길 원하고요. 색상은 짙은 파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크기는 110포인트 이렇게 확인 이렇게 됐나요? 한 칸 띄어서 이 간격도 조정을 합니다. 다 됐어요. 이렇게 하고 자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르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어떻습니까? 들어오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제목 슬라이드 보이세요 여러분? 제목 슬라이드에도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면 제목 슬라이드는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사람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슬라이드가 제목 슬라이드예요. 제목 슬라이드에 뭔가 내용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여기 여러분 들어갑니다. 어디로요?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면 바로 여기가 제목 슬라이드예요. 제목 슬라이드에 대해서 자 일단은 배경을 한번 넣어 볼까요? 배경을 넣으려면 오른쪽 눌러서 배경 서식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오른쪽에 단색 그라데이션 그리고 그 밑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이 메뉴가 존재해요. 클릭하고 여러분이 그림을 여기다 삽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림 원본 삽입 보이세요? 예, 요거 삽입을 눌러서 내 PC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삽입할 거라면 파일에서 눌러주면 됩니다. 자, 저는 소프트웨어 미래 바로 요 그림을 배경으로 골랐습니다. 선택하고 삽입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와, 좋네요.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스터 제목 스타일 보이죠? 이 애를 여러분이 일단 지금 사각형으로 나왔는데 얘를 마름모라든가 동그라미라든가 이런 도형으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집중된 모양을 위해서죠. 그래서 제가 여기 도형 서식에서 도형 편집 기억나죠? 도형 모양을 마름모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
이렇게. 말은 뭔가요? 모양 변화가 있잖아요. 말은 뭔지 모르겠는데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을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저는 하얀색을 넣어보겠습니다. 어때요? 말은 뭐구나. 그죠? 그리고 홈 탭에서 글자 크기를 줄여보세요. 띵띵띵 이렇게 44포인트까지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일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약간 눈 쪽에 맞춰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네.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글씨체 여러분이 바꿔주면 됩니다. 저는 울릉도 B로 했어요. 됐어요? 글씨 색깔은 저는 약간 다른 색해서 좀 더 중심 색깔이 약간 파란색 계열이니까 그 색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색상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 계통 이 색깔을 한번 골라보죠. 확인. 이렇게. 그 다음에 부제목 얘는 한 여기쯤에다 제가 배치할 겁니다. 이렇게 좀 작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24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24, 20 이 정도. 글자 색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참고로 그냥 검정으로 하겠다 그럼 굵게 이렇게 눌러서 효과를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도 역시 여러분이 강조할 목적이라면 얘도 여러분이 색상을 넣어준다던가 뭔가 눈에 띄는 그런 글자색을 바꿔주면 되겠지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고 창을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보죠. 어때요? 왔네. 그런데 얘가 약간 이쪽으로 왔지요. 그죠? 자, 소프트웨어 기술혁명 글자가 너무 컸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해주면 됩니다. 기자를 엔터를 쳐서 내리시고요. 그 다음 대동테크 개발팀 이 애를 요렇게 여기쯤에다 이렇게 배치 또는 여기다 배치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특별한 기교 없이도 제목 슬라이드의 내용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가장 빠르게 일률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이죠. 그 방법을 살펴봤습니다.